이제 마지막으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내용이에요. 거래질서 확립은 어떤 세부담을 늘린다거나 이런 거보다는요, 자금 출처라든가 불공정 거래, 청약 통장을 거래를 한다든가 불법 전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로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탄류 혐의 정밀 검증.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좀 국세청에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서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잖아요. 개인 부동산 법인을 많이 설립을 하는데 그런 법인들의 탄류 혐의도 국세청에서 이제 정밀 검증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거래 관계기간 합동조사 해갖고 1차 결과가 이제 나왔거든요. 작년 11월 28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제 이상 거래가 많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상 거래가 많아서 더 정밀 검증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와 감정원 상설조사팀을 신설을 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인력 증원을 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2020년 2월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요. 수사 대상이 되는 이제 주요 불법 행위는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그리고 무자격, 무등록, 중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조사를 좀 강도 높게 해서 주택거래 허가제와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 구체화. 이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어떤 돈을 이용을 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까지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가을지구내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되냐면 투기가을지구나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도 포함이 돼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주택 취득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보안 내용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항목을 좀 구체화하고요.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하는 거, 그리고 실거래 조사 시 자금 조달 확인서 등 이런 것들을 좀 받겠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는 시기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이것도 전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그 거래가 완결된 그런 거래건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투기 가을지구 같은 경우에 9억 초과 주택 취득자 실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해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2020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의심 사례로 예시되는 거는 여기 예시가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 신고 없이 자기 자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20대가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 자금 가다 보유, 그리고 대출 규제 초과하는 임대 보증금 포함 주택을 매수자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의심 사례라고 이러한 것들은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제도를 좀 보완하는 게 나왔어요. 보완이라기보다는 어떤 혜택을 좀 축소하는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지만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혜택을 좀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혜택을 좀 줄이겠다는 거예요. 원래 현재는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가액 기준이 있었어요. 그 해당 주택의 가액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이 부여가 됐었거든요. 근데 취득세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면적 기준만 있었지 그 가액 기준 6억 3억이라는 그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혜택을 좀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해서 혜택을 좀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법 개정 후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등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혜택은
가액 기준을 따져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이 좀 있었는데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상태라 처음에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그래서 사업자로 다 수면 위로 끌어올렸잖아요, 사업자들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혜택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먼저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를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끌어올려 놓고 지금 혜택을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금만 더 많이 걷어가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추진.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 증액 제한도 있고, 그리고 뭐 세입자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를 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아직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좀 넘어가고 그 위반한 사례를 좀 적발하기가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등록정보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그러니까 시스템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을 하겠다. 국토부하고 그 지자체하고 합동점검 구성 후 시스템, 그러니까 렌트홈 같은 경우죠. 이거를 연계 분석해서 위반자를 적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적발이 되면 등록 말소가 될 수도 있고요. 등록 말소가 되면은 당연히 과태료 부과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까지 받았던 세금에 대한 혜택도 전부 다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20년 상반기부터 점검을 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 강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위반했을 때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좀 규정이 애매해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미성년자는 하지 못하게 하고,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2년 이내에는 다시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개정 후에 즉시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곧 시행을 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이거는 이제 전세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않고 잠적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이런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받으면은 등록 말소 시켜버리고 세제 혜택 줬던 것도 전부 다 토해내야 되고, 권리관계,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의무를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 후 즉시 시행을 하는 거고요.